내가 이 세상한테 한번 크게 타격 한번 주고 그리고 나도 죽어버리지 뭐. 자, 이 우아배가 사회에다가 크게 타격 한번 주고 그냥 죽어버려야지 라는 생각으로 대량 살인 계획을 세웁니다. 이때부터 그의 광기가 시작되죠. 자, 1999년 9월 28일 우아배는요 시모노세키 씨의 디스카운트숍에 갑니다. 그리고 칼날이 18cm 정도 되는 이 문화칼을 구입합니다. 그 후에 범행 장소, 사전 검사 때문에 이 JR 시모노세키 역에 들릅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디서 사람을 죽이면 좋지? 사람이 별로 없는데 없나? 저기 좋겠다. 일단 저기로 가서 차로 빡 박는 거야. 라면서 시모노세키 역을 갔다가 자기가 차로 이렇게 박을 수 있는, 차로 이렇게 밀고 들어갈 수 있는 장소를 정합니다. 그러면서 범행 예정일을 10월 3일로 정하고 집 달력에다가 10월 3일, 이 3일 안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서 뭐라고 썼는지 알아? 스크램블 아웃도라고 썼대. 스크램블 아웃이라는 글을 이렇게 써놨대요. 그리고 예정했던 날인 4일 전, 9월 29일 날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얘기를 듣는 거야. 얘가 아버지한테 그랬겠지. 아버지, 나 저거 폐차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저 폐차하게 돈 좀 빌려주세요. 그랬더니 이 부모님이 야, 네가 지금 시작한 일이잖니. 침수된 차량 저거 고장난 거 폐차 수속은 네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니? 네가 알아서 하려무나. 라면서 부모님이 폐차 네가 알아서 시켜 라고 한 거지. 그런데 얘가 지금 어때? 내가 지금 10월 3일날 대량 학살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 폐차 수속을 내가 해야 되게 생겼어? 라면서 귀찮아 하는 거지. 그러면서 어떡해? 아씨, 내가 이 판국에 라고 생각하면서 급히 계획을 변경합니다. 자, 이 차는요 실제로 시모노세키 역에다가 얘가 박은 차야. 실제 그 차량입니다. 자, 오후 1시가 지났어요. 자, 얘가 역 근처에 렌터카 회사에다가 이 차를 맡겨. 그런 다음에 흰색 마스다 페밀리아라는 이 차종 이름인 것 같아요. 마스다 페밀리아를 빌려. 그리고 나서 얘가 또라이인 게 뭔지 알아? 수면제를 마셔요. 수면제를 먹어. 수면제 120알을 단번에 마신 다음에 차에 시동을 걸고 차를 출발시킵니다. 그리고 오후 4시 20분 자기가 짜놨던 이 계획대로 얘가 실행을 합니다. 차를 끌고 시모노에키 역으로 가서 차를 시모노에키 역으로 빡! 돌진합니다. 수면제 120알을 먹고. 자, 그리고 어떻게 됐냐. 이게 실제로 사건이 일어났던 당시 사진입니다. 당시 시모노에키야. 차가 여기 보이시나요? 제가 한번 크게 해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경찰들이 있고 차종 보이시죠? 사람들 있고 여기 앞에, 여기 보시면 옆에 줄 같은 거 있고 사람들 못 들어가게 막아놓은. 여기 1999년 9월 29일이라고 적혀있죠. 이 당시 살인사건이 있어놨던 시모노세키 역의 한 부분이에요. 자, 1999년 9월 29일 오후 4시 20분경 시모노세키역 개찰구 부근에 그 여행사도 있었고 매점도 있었고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식당도 있었고 그리고 하굣길 학생들과 직장인들로 굉장히 혼잡했어. 그런데 거기에 갑자기 가속으로 시온차가 빡 하면서 역의 유리를 깨고 들어온 거야. 그래서 폭주된 차량에 사람이 7명이 빰빰빰빰 하면서 차례로 튀겨나갔어. 영화 한 장면처럼.
그리고 개찰구 근처에서 차를 세운 이 우아배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 우아하게 차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칼을 들고 사람들을 다 이렇게 드는 거야. 다 죽여버릴 거야. 얘네들이 막 볼을 다 찔러. 그러면서 점점 그 홈 안쪽으로 향합니다. 자, 홈 안쪽에 중간에 1명, 그리고 홈 7명, 홈 안에 있는 그 7명을 얘가 칼로 난도질해요. 결국 이 사건으로 에토 가즈유키, 그리고 마스오 미즈요, 타카하시 미에, 타카하시 하루에 등 4명이 현장에서, 그리고 그 외 1명이 나중에 사망합니다. 총 5명이 사망하고요. 10명이 중경상을 입어요. 그리고 오후 4시 30분경 우아베는 현행범으로 체포됩니다. 근데 체포되고 나서 얘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샤크아니 후만가리 나레데모 이이까라 고러시테 야라오 또思った. 내 사회에 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라도 좋으니까 죽여주려고 생각했어요. 얘가 실제로 한 말이에요. 사회에 불만이 있어서 누구라도 좋으니까 내가 죽여주려고 생각했어요. 나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내가. 라고 경찰에 진술했어. 그리고 이 말이 굉장히 또 언론에 또 유명해지지. 아니 미친놈 아닌가. 이게 완전 또 묻지마 살인사건이잖아. 그래서 언론이 또 1번이 또 발칵 뒤집힙니다. 자, 1999년 12월 22일 야마구치 지방법원 시모노세키 지원에서 열린 1심 공판이 이제 열립니다. 자, 우아베는요, 자기가 사람 죽이려고 계획했어요. 사람 죽인 거 맞아요. 라면서 자신의 혐의를 뭐 대체적으로 인정했어. 자, 변호인은요, 그런데 얘를 어떻게 변호했냐면, 역시 그렇게 변호합니다. 자, 우리 피고인은요, 정상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해. 그래서 심신미약, 정신질환, 약간 이런 걸로 얘를 막 변호하기 시작해. 그리고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요. 아, 그래 얘가 좀 문제가 있는 애인 것 같다. 그래서 7차 공판에 이르러서 후쿠시마 아키라, 그러니까 이게 조치대학이라는 데가 있어. 거기서 그 명예 교수한테 이거를 정신감정을 의뢰해. 그런데 정신감정에서 맞아요, 얘가 약간 좀 피해망상증이 있다. 피해망상증이 의심된다라는 결과가 또 나와. 그리고 2000년 1월 19일 2차 공판에서 얘가 어떻게 했는 줄 알아? 이 우아베가 방청석을 향해 가지고 고개를 숙여. 그러면서 사죄를 해.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면서 사죄하는 척을 해.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처음 방송할 때 말씀드렸던 이거 혹시 기억나세요? 이게 제가 기묘한 이야기라는 걸 처음 했을 때 그 사건입니다. 일본 아키하바라 묻지마 살인 사건. 제가 기묘한 이야기를 처음 세상에 만든 날인데, 이 사건 기억하시나요? 유튜브에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아키하바라 이 새끼가 대단한 게 뭐냐면, 되게 여러 사람들한테, 미친 사람들한테 이런 모티브가 됐나봐. 얘가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 이 우아베가? 3월 8일 4번째 공판에서 이 우아베가 자신이 저질렀던 범행보다 약 3주 전에 일어났던 이 이케부쿠로 도리마 사건을 보고,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역시 칼만 가지고는 사람을 많이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차로 돌진했던 거예요. 이 아키하바라 얘도 트럭으로 사람이 많은 도로를 그냥 막 돌진한 다음에 내려가지고 사람을 막 찔러 죽였잖아. 얘도 똑같이 칼로는 사람을 많이 못 죽이니까 차로 그냥 사람 많은 데로 돌진해서 막 죽인 다음에 칼로 난사한 거야. 얘랑 똑같이. 그러니까 얘를 보고 느낀 거지. 그런데 얘가 또 뭐라고 했는지 알아? 3월 29일 5번째 공판에서 이 우아베가 이런 말을 해요. 사실은요, 그거 신의 지시가 있었어요. 맞아요. 신이 나한테 사람을 죽이라고 시켰어요. 그래갖고 내가 이 범행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난 잘못 없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얘가 신이 나를 시켰다. 신의 지시가 있었다. 신이 나에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 범행을 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해. 그렇게 되게 의미불명의 약간 이상한 말들을 하면서 소리를 막 질러. 신이 나를 시켰다. 신이 나에게 명령했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범행을 저지른 거라. 난 잘못 없어. 이러면서 법정 내에서 막 소리 지르고 막 날뛰면서 이상한 기괴한 행동을 막 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변호사가 시켰던지 아니면 얘가 이렇게 약간 좀 정신질환으로 좀 자기 형량을 내리고 싶었던지 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 자, 이게 한문이 되게 많아. 얘가 재판을 받았던 날들이랑 막 이런 것들이 이렇게 쫙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2001년 6월 27일 14차 공판이 열립니다. 그리고 변호인과 검찰 측 모두 이 남자의 재차 정신 감정을 요청합니다.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정신 감정을 맡은 호사키 히데오. 이 사람은 게이오 대학의 명예교수였어. 자, 이 교수가 너무도 다행히도 심신미약을 부정해요. 뭐라고 말하냐. 인격 장애가 배경이 된, 그러니까 얘가 문제가 아예 없는 애는 아니야. 그래서 인격 장애가 배경이 됐던 반응성 우울증 이런 것들을 반복하고 있었어. 갖고 있던 애지만 그렇다고 얘가 형사 책임 능력이 없는 건 아니었다. 그 형사 책임 능력에 영향은 없다라고 결론을 딱 지어요. 그런데 변호인 측이 받아들인 감정은 또 뭐였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분열증에 가까운 망상성 장애가 있습니다. 그 정신분열증에 가까운 만성성 장애로 심신상실 혹은 심신미약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심신상실, 심신미약 상태를 계속 주장합니다. 그래서 감형을 주장해요. 그런데 재판부는 책임 능력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2002년 9월 20일 야마구치 지법 나미키 마사오이 재판장이 이렇게 말해. 아우 속이 좀 시원한데 역사상 보기 드문 흉악범죄입니다. 이 동기부에 뭐 어떤 참작할 사정도 없습니다. 사형을 선고합니다. 라면서 사형을 선고해요. 2002년 9월 20일에. 그런데 또 5일 뒤에 이 우아베가 히로시마 고등법원에 항소를 합니다. 항소는 뭐냐면 내가 사형이라고요? 내가 왜요? 난 이거 인정 못하지. 라면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하는 거야. 이걸 항소라고 해. 그리고 2003년 7월 18일 또 히로시마 고등법원에서 시작된 2심 재판 첫 공판에서 변호인 측이 또 뭐를 한 줄 알아? 무죄를 주장합니다. 왜? 얘는 정신이 안 좋은 애니까. 그러면서 또 정신감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또 정신감정을 해요. 2004년 1월 5일에 열린 2차 공판에서 이 정신감정인으로 선정된 나카무라 사다오라는 사람, 이 와세다 대학 교수였는데 이 교수가 2005년 1월 13일 5번째 공판에서 우아베가 피해망상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 이 피해망상증이 영향을 끼쳤을 거는요. 글쎄요. 좀 경미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라면서 피해망상증이 있지만 얘가 했던 범행에는 그렇게 크다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라면서 그 감정 결과를 발표했고 이 결과가 재판부에 의해 증거로 채택됩니다. 최종적으로 2005년 6월 28일 히로시마 고등법원 오우치 토시카츠 재판장은요. 재판을 사형으로 계속합니다. 사형으로 구형해요. 그리고 이 남자 우아베가 또 항소를 했지만 항소를 기각시켜요. 2008년 7월 11일 대법원 이마이 이사오 재판장은요. 우아베의 항소를 기각하고 사형을 확정합니다. 그리고 1심 판결이었던 사형을 확정해요. 그런데 또
또 막 변호사들이 우리 피고는 피해망상입니다. 이런 망상에 신이 시켰다는 이런 망상에 지배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서 자기 제어 능력이 없었습니다. 라면서 사형 판결 파기를 요구했어. 그런데 이 검찰 측이 또 반대 신문을 하지.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아무리 얘가 지금 자기 생활의 궁지에 몰려서 자기 인생을 포기한 상태였고 거의 자포자기산 상태에서 이 저지른 범행입니다. 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따라서 사형 판결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렇게 딱 멋있게 딱 이렇게 변호사랑 딱 맞붙죠. 하지만 결국에는 사형이에요. 사형이 선고돼요. 그런데 또 일본이 웃긴 게 뭐냐면 사건 직후 용의자의 이름을 익명으로 보도해. 그러니까 이름을 본명을 말하지 않아. 사건 당일, 그러니까 일본 텔레비, 이 아사히 뉴스 스테이션이라는 방송이 있는데 이 방송에서 용의자가 사실은 정신과에 왔다 갔다 통원 중이었다라고 말을 해. 그래서 이 범행 현장을 보고 이 캐스터들이 서로 대화하는 듯한 분위기에서 야, 피해자는 실명을 말했잖아. 지금 다치고 죽은 사람들의 이런 실명들을 다 언론에 말을 했어. 그런데 이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의 이름을 말하지 않는 건 왜 가해자는 익명으로 말을 합니까? 이거 좀 본명을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실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피해자들은 실명 보도가 되는데 가해자의 익명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라면서 이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겁나 멋있는 거지. 그래서 TBS 뉴스 23은 정신과에 통원 중이다 라면서 방송을 했을 때 그의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했어. 그리고 각 신문 익명으로 처리했어. 그런데 이 방송이 나간 다음에 신문사들이 이 가해자 이름을 실명으로 보도하기 시작하는 거야. 물론 개 중에는 끝까지 이 남자의 이름을 익명으로 말한 데도 있었는데 왜 그 피해자들의 그건 하고 가명으로 실명을 하고 남자는 익명인 게 말이 안 됩니다 라고는 그 방송이 나간 뒤에 모든 신문사 언론에서 대체적으로 이 남자의 실명을 다 말하기 시작해. 왠 줄 알아? 이 남자가 사실은 범행 날도 정신병원에서 진찰을 받았고 정신과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약 처방을 계속 받았다라고는 했지만 얘가 사실은 그 범행의 책임 능력이 있었던 새끼였다라는 걸,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걸 인정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실명으로 다 처리하게 된 거야. 속 시원하지, 여러분들? 아우, 세상에. 아우, 좋아라. 그래서 어쨌든 얘가 항소했지만 기각당하고 결국 사형 판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2012년 3월 29일 그의 사형이 집행됩니다. 그의 나이 48살에 말이죠. 자, 이 사진은요, 2000년 10월 2일 날 열린 야마구치 현 변호사회가 주최한 법의 날 기념으로 범죄 피해자의 인권, 그 인권을 생각하자라고 여기 보이시죠? 범죄 피해자의 인권을 생각하자라는 이런 집회를 열어요. 근데 이 집회에 400명이 넘는 참가자가 참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 시모노세키역, 얘가 사람들을 죽였잖아. 그 시모노세키역 살인사건 피해자들 모임 그 대표 간사도 여기에 참여했대. 그런데 도대체 뭘 했길래 이런 것까지 집회까지 열어요? 자, 2000년 5월 11일 피해자의 유족들이 이 우아베 부모님을 상대로 손해배상 그리고 사과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시모노세키 간이 재판소에다가 이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그 서류를 제출해요. 그런데 우아베의 부모님은 그 유족들에게 사과할 의지가 없었던 거야. 내가 왜? 내 아들이지만 내 아들 새끼가 한 건데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사과를 하게 됩니까? 이러면서 이 부모님이 사과할 의사가 없다라고 해. 그래서 그 조정이 결렬돼요. 그러니까 이 피해자들이 얼마나 빡치겠어. 그 와중에 죽은 사람도 있을 거고 크게 다친 사람도 있을 건데. 그래서 시모노세키 사건 그 피해자 모임 대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법정에서 말할 수 없는 유족과 피해자를 대신합니다.
마지막 공판에서 피고의 아버지가 방청석에서 등을 딱 돌리고 우리에게 사과 한마디도 없으셨죠. 우리는 그의 그 행동에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아배 고개를 숙여서 우리한테 사과를 했지만 성의 없는 그 사과 태도, 우리들을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우리 유족들이, 우리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라면서 손해배상 청구할 때 막 이런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사건으로 얘가 죽인 사람 중에 자신의 어머니와 여동생을 잃은 한 여성이 공판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어느 날 갑자기 엄마랑 여동생을 잃었는데 얼마나 심장이 찢어지겠니? 그래서 이렇게 말해. 사건 이후에 아버지와 함께 차로 그냥 바다에 뛰어들어 죽어버릴까라고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그 아버지도 1년 후에 사망하셨어요. 내 어머니와 내 여동생을 돌려주세요. 잠깐만, 나 자꾸 왜 이상하네. 그리고 피고는 구치소 생활이 힘들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피해자, 우리 유족들이 어떤 기분으로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구치소 생활이 힘들다고요? 라면서 시종일관 울먹이면서 이렇게 막 자기 감정을 호소했대요. 그리고 동고동락하던 자신의 아내를 빼앗긴, 아내도 죽은 거야. 그러니까 자신의 아내를 빼앗긴 이 남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새끼는 사과는 말만 하는 거예요. 입만으로 하는 사과라고요. 법정에서 보셨죠? 졸고 있잖아요. 그 뻔뻔스러. 저는요, 그 우아배가 목숨으로 속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증언하기도 했대. 자, 이에서 이 사건으로부터 2년 뒤인 2001년 9월 29일 피해자 및 유족 4명이 JR 서일본선, 그러니까 일본 여객 철도야, 그 JR 서일본이. 그래서 JR 서일본 그 여객 철도하고, 그리고 우아배, 그리고 우아배의 부모님을 상대로 총액 1억 8,500만엔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야마구치 지방법원 시모노세키 지원에 제기합니다. 1억 8,500만엔이면은 거의 한 18억 5천 정도 되는 돈이에요. 1억엔이 10억이니까. 그리고 이듬해인 2002년 9월 26일 또 다른 피해자 5명이 그 전에 신고했던 피해자 및 유족 4명이랑 같이 동일한 신고를 합니다. 이 피고를 상대로 총액 1,700만엔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또다시 제기합니다. 10월 29일 변론에서 이 JR 서일본이 이렇게 말합니다. 솔직히 뭐 여기 무슨 죄야 사실. 역은 공공시설입니다. 모든 위험을 예상해서 막아내는 것은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라는 답변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우아배와 우아배의 부모님은요, 이 사람들이 청구한 그 청구 신청한 거를 기각을 요구합니다. 취소시켜주세요. 그 재판부가 어떻게 했냐. 재판부가 일단은 그 처음에 피해자와 그 유족들 4명이 신고를 했잖아. 10억 8,500만엔을 신고했고, 두 번째로 이 피해자와 유족들 5명이 1,700만엔의 손해배상 청구했잖아. 그러니까 따로따로 한 거야. 그래서 일단 재판부가 뭘 했냐면 피해자 및 유족들 이 5명, 4명의 모든 건을 병합하기로 결정합니다. 같이 통합하는 걸로. 자, 그래서 재판부가 2004년 11월 1일에 우아배에게 너 1억 6,200만 원을 배상해야 된다. 배상하라. 라면서 1억 6,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합니다. 그 대신에 JR 서일본과 우아배의 부모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기각시켜요. 솔직히 부모님한테 죄가 있는 건 아니잖아.
어떻게 부모님이 자식을 다 이렇게 껴안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아들이 살인할 줄 알았겠어? 그래서 부모님과 그 JR, 그 일본 철도 걔네들한테는 청구한 걸 기각시켜. 그 대신에 얘한테 1억 6,200만 원, 10억, 16억 2천만 원을 보상하라고 명령해요. 그런데 이 원고 그 피해자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솔직히 우아베에게 지불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JR 서일본이랑 우아베 부모한테도 연대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면서 연대 책임이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다시 항소를 해요. 자, 2006년 3월 13일 히로시마 고등법원, 그러니까 이 JR과 우아베 부모님한테는 솔직히 특별히 큰 과실이 있다기 보기 어렵다 라고 해서 다시 그 청구를 기각시키고 우아베한테만 배상 책임을 지운 1심 판결을 확정지어요. 그 대신에 우아베에게 처음에 청구했던 그 1억 6,200만 엔, 그 돈을 1,000만 엔 더 불려 1억 7,200만 엔으로 높였어요. 대신에. 그러니까 피해자 각 한 명에다가 배상금 금액을 790만 엔, 그리고 250만 엔씩 가산하도록 명령한 거야. 그러니까 1,000만 엔씩 더 늘린 거지. 자, 판결에 대해서 상고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확정이 되죠. 그리고 유족들 및 피해자들 중 7명이 포기하지 않고 JR 그 서일본에 대해서만 다시 상고를 신청합니다. 그리고 2007년 1월 25일 대법원에서는요, 그 첫 소법정 요코 카즈코 재판장이 유족 측의 상고를 기각해요. 그 JR 거기 그 철도에다가 그 청구 소송 낸 거를 기각시켜요. 그리고 그 기각이 확정됩니다. 그런데 이게 또 말이 많이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차에 이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튕겨나간 사람 있지. 그 사람한테는 자동차 보험이 적용돼. 그래서 3천만 엔이 지급됐어. 3억이 지급됐어. 그런데 칼로 죽음당한 사람 있지. 칼에 찔린 사람. 이 사람들한테는 범죄 피해자의 급여비로 취급돼가지고 최대 1,079만 엔 정도밖에 못 받았대요. 그러니까 1억 정도, 1억 조금 넘는 돈밖에 못 받았다고 한 거지. 그런데 그 지급 조건도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한 300만 원? 이 정도밖에 지급되지 않은 유족도 있었대. 그러니까 300만 엔. 3천만 원? 3천만 엔? 300만 원 정도. 그밖에 못 받은 거야. 그러니까 너무 레벨이 다르잖아. 누구는 3억 받고, 누구는 1억 받는데, 누구는 뭐 3천만 원 받고, 막 이거밖에 안 되니까 욕을 먹게 된 거지. 그러니까 같은 인간한테 살해당했는데 유족에 대한 보상이 너무 심하게 차이가 생기니까.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사건이 피해자에 의해 살해 방법에 의해서 배상금이 굉장히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이 유족들이 이런 집회를 열어가지고 문제를 야기하게 된 거지. 아니 웃기잖아. 누구는 3억 받고, 누구는 1억 받고, 누구는 3천만 원밖에 못 받고 막 이러니까 난리가 났지. 나 같아도 열받겠다. 또 일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책을 냅니다. 자, 이 남자가 뭐라 그랬는지 알지? 처음에 뭐라 그랬어? 세카이니 후만가리 다레데모이까라 코로시테 야로우또 오모타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누구라도 괜찮으니까, 내가 사회에 불만이 있으니까 누구라도 좋으니까 죽여버리고 싶어. 죽여버릴 거라고 생각했다. 다레데모이까라 코로시타 같다. 누구라도 좋으니까 죽여버리고 싶었어. 라는 책을 내. 여기 보면은 막 또 이렇게 나와. 막다른 청소년의 심리. 니카타 세이료 대학원 임상심리학 연구과 교수, 스쿨 카운슬러 박사, 3천만 접속 사이트, 심리학 종합 안내의 마음의 산책로 웹마스터, 우수이 마사시, KK, 베스트셀러즈, 베스트 신서, 정가 780엔, 세금 포함, 막 이래가지고 대대적으로 이걸 홍보해. 근데 이 책이 언제 나왔냐면 그것 때문에도 있었어. 그 아키하바라 사건이 있고 3주 뒤에 얘가 또 이렇게 사건을 일으켰잖아. 그러니까 근데 그 아키하바라 사건을 일으킨 애도 나 누가 죽으니까 죽여버리고 싶었어.
막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 그러니까 얘도 근데 너도 좋으니까 죽여버리고 싶었다. 죽이려고 했다. 라고 하니까 이제 이런 책들이 나오면서 이게 또 막 또 베스트셀러가 된다 또. 아우 좀 지긋지긋해 내가 진짜. 그런데 얘 주변 사람들이 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니요. 느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약간 좀 분위기 있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런 무서운 일을 할 사람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라고 말해. 주변 사람들 모두가 얌전한 사람, 굉장히 점잖았던 사람, 조용했지만 좋은 분위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고 생각했대. 얘가 대인기피증이 있었는데 사람이랑 엮이는 거 싫어했던 앤데. 그래서 내가 느낀 게 있어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몰라. 자기들 주변에 분위기는 뭔가 되게 착하고 점잖은데 느낌이 약간 이상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도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내가 그럴 수도 있는 거고.